이번 시간은 문법 1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법이란 무엇인가? 잠깐 보면 문법은 규칙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나면 맞춤법 규정, 표준어 규정, 외래어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의문은 요 맞춤법 규정 안에 있는 표준 발음 규정에 해당되는 게 요게 의문 30항이라는 거 잘 기억하고 있고요. 의문은 우리 수능이나 모의고사도 꼭 한 문제가 나오고 모든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에는 1학년부터 2학년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자세히 꼭 알아둬야겠죠. 문법의 기본 단위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의문. 의문이 모여서 더 큰 단위가 음절. 의문은 그냥 자모음 각각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모여서 음절인 글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 뜻을 가진 최소 단위가 되고요. 낱말은, 독립해서 쓸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낱말이거든요. 그냥 쉽게 우리는 품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모여서 어절인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가 되고요. 이제 절, 여기 부분 좀 중요하긴 한데요. 중학교 때 아는 문장, 암긴 문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절이고요. 문장, 우리 1학년에 이제 문법 요소가 있죠. 문장 성부터 시작해서, 높임법, 피동사동, 기타 등등. 여기 모여서 이제 문단, 담화인 이야기, 그 다음에 고전 문법. 문법은 어디가 항상 우리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냐? 의문은 꼭 한 문제가 꼭 나오죠. 여기 부분 조금 중요한 부분이고요. 꼭 알아둬야겠죠. 음절은 그닥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형태소는 1, 2학년 때는 좀 나오죠. 그래서 근데 3학년은 잘 형태소가 안 나오니까, 낱말은 품사 부분이니까 좀 중요하긴 하고요. 요 절이 조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문장 좀 중요하고, 문단, 담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전문법은 지금 최근 2년 동안 연장, 고전문법이 우리 문법이 5문제 중에 고전문법이 2문제 나왔죠. 보통 1문제 나오는데 2문제 나왔으니까 여긴 좀 잘 알아둬야 하고요. 그 중에서 1강부터 우리가 3강까지는 의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걸 알아보기 전에 의문하고 의문인 자모음 각각 하나가 모여서 음절인 글자가 되고 글자가 모여서 뜻을 가진 형태소가 되고요. 낱말인 품사가 되는데 꼭 기억해야 할 게 부분이 뭐냐? 의문부터 시작해서 요 낱말까지는 우리가 꼭 원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형태를. 원형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틀리는 부분이 있는 아이들은 원형을 생각하지 않고 풀기 때문에 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문이 모여서 자모음 각각 한 개가 모여서 음절인 글자가 될 때는 또 틀린 부분은 발음으로 고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냥 글자 그대로 생각하다 보면 또 틀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발음으로 잘 기억하고 있고요. 첫 시간에 의문 중에 그러면 의문이란 무엇인가?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총 표준 발음 교양 30항을 하는데 먼저 최소한 의문의 정의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의문이란 거는 음소 플러스 음소를 합쳐서 우리가 의문이라 하는데 그럼 음소는 무엇이냐? 경계에 따라서 1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경계가 있으니까 구별할 수 있겠죠. 했을 때 음소는 분절음이에요. 100명한테 물어봐도 1,000명한테 물어봐도 10,000명한테 물어봐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음소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자음, 모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음소는 총 40자를 쓰고 있죠.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부분이고요. 자음이 19자, 모음이 21자. 그럼 은소는 뭐냐 하면은 여기 음소 플러스 은소가 의문이라고 했죠. 은소는 정확하게 경계를 나눌 수가 없어요. 비분절음이고요. 소리의 길이라든가 억양, 강세인데 표준 발음 규정에는 우리는 길이만 나와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하고 나는 첫 자음인 가, 기역과 니은의 차이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죠. 강하고 가는 첫 자음과 모음과 첫 자음과 모음은 똑같은데 받침 자음의 차이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가하고 고는 초성 첫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 때문에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자, 정확하게 강 하면은 우문의 개수는 기역, 아, 이응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분절음이라 하고요. 자, 그런 반면에 운소는 뭐냐 하면은 소리 운자예요.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타고 다니는 말은 말 이렇게 짧게 발음해야겠죠. 그런 반면에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은 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길게 발음해야죠. 그런데 이 소리의 길이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분절음이라 하고요. 자, 요거 가기 전에 참고해야 할 게 한번 해볼게요. 군이라는 단어가 있고 간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처음 소리가 나는 게 요게 첫 소리잖아요. 첫 자음을 우리는 초성이라 하고요. 가운데 나는 소리가 모음이잖아요. 이 모음이 우리는 가운데 있다 해서 중성이라 하고 이 성이 소리성자예요. 자, 마지막 나오는 자음이 받침자음이겠죠. 이 받침자음을 마지막 종자 써서 우리는 종성이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게 초성, 이게 중성, 요게 종성이다. 이 정도 잘 알아놓고 자, 먼저 우문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대립상이 뭔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먼저 보면 최소라는 거는 가장 작은 게죠. 가장 작은 거. 대립한다는 거는 서로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선 정의를 내려면 우문의 개수는 동일하고 최소는 거의 하나겠죠. 자, 한 개의 우문의 차이로 의미인 뜻이 구별되는 거죠. 이렇게 구별. 이렇게 우선 기억놓고 가장 중요한 말은 자, 먼저 전제 조건은 우문의 개수가 동일해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고요. 자, 한 개의 우문의 차이로 자, 뜻이 구별돼야 돼. 한 개야. 이게 최소니까 한 개. 한 개의 우문의 개수의 차이. 자, 전제 조건은 먼저 우문의 개수가 동일해야 하고 한 개의 우문의 차이만 있어야 돼요. 이게 최소 대립상이고. 자, 그러면 우선 최소 대립상을 자, 하기 전에 자, 그러면 결론은 우문의 정의는 뭐냐 하면은 결론은 이거죠. 자, 기역, 니은의 차이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고, 자, 받침, 종성의 차이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고, 모음의 차이 때문에 달라지니까 음소는 뜻을 구별해주는 거 맞죠? 자, 운소도, 자, 이 소리가 짧냐, 기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구별해줄 수 있으니까, 자, 우문의 정의는 꼭 기억해야겠죠? 자, 뜻을 구별해주는 구분해주는 자, 소리의 최소 단위예요. 여기는 다 최소 단위인데 얘는 소리의 최소 단위. 자, 그래서 얘는 소리의 최소 단위다. 그래서 자, 꼭 기억해야 할 거는 뜻을 구별해주는 거고요. 뜻을 가진 거는 지닌 거는 형태소고요. 이거 조금 정의 때문에 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는 구별해 준다는 걸 잘 이렇게 놓고요. 분명히 여기 초성 차이 때문에 중성 차이 때문에 종성 차이 때문에 뜻이 구별해 줬죠. 소리의 길이 때문에 뜻이 구별해 줬으니까 뜻을 구별해 준 거는 우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우문을 알기 위해서는 최소 대립성이 뭔가를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선 전제 조건 잘 이렇게 놓고요. 자, 먼저 우문의 개수는 동일해야 돼요. 한 개의 우문의 차이로 단어의 뜻이 구별돼야 돼요. 이렇게 여기다 하나 할게요.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거 이렇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불이라는 단어하고 물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뜻이 다르죠. 그때 자, 얘 우문의 개수 한번 세볼게요. 자, 초성, 중성, 종성 했으니까 우문의 개수는 얘 3개죠. 자, 얘도 초성, 중성, 종성, 우문의 개수는 3개. 그런데 자, 3개 중에 하나의 차이만 있죠. 그래서 의미가 구별됐잖아요. 그러면 자, 비읍과 미음을 뭐라고 하냐 하면 얘가 최소 대립상이라 하고요.
그럼 선생님 얘는 뭔데요? 최소 대립상을 가진 얘는 단어고요. 최소 대립상은 자 우문의 개수 3개, 3개 똑같죠? 하나의 차이 때문에 자 뜻이 구별되니까 최소 대립상은 비읍과 미음이 최소 대립상이고요. 자, 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죽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죽이 있다고 한다면 얘도 최소 의문의 개수는 3개. 자, 그런데 지읒과 기역과 이응의 차이 때문에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최소 대립상은 기역과 이응이 최소 대립상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선생님, 그럼 꼭 글자 한자가 음절이에요. 꼭 이름절의 단어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소리가 있고, 이것도 단어죠. 자, 쉴이라는 고기가 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도 단어, 얘도 단어. 자, 우문의 개수 한번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우문의 개수는 4개. 하나, 둘, 셋, 넷. 우문의 개수는 4개. 그런데, 얘의 차이는 5하고, 위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최소 대립상을, 얘는 최소 대립상을 가진 단어고, 이게 최소 대립상이란 말이죠. 이해했죠? 꼭 이름절만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 조금 조심해야겠죠. 자, 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예를 들면 오리라는 단어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오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 의문의 개수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얘 4개죠, 의문의 개수. 자, 얘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한번 발음 한번 해보세요. 오. 첫 자음인 초성에서의 이응은요, 의문의 개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조하고 종은 분명히 얘는 소리가 나잖아요. 얘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초성에서의 이응은 의문의 개수와 관련이 없고요. 종성에서는 얘는 조고 얘는 종이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의문의 개수가 얘는 2개, 얘는 의문의 개수 3개, 얘는 의문의 개수 1개, 얘도 의문의 개수 1개. 초성에서의 첫 자음 이응은 의문과 관련이 없다는 말 잘 기억해놓고요. 그러면 얘는 의문의 개수가 하나, 둘, 셋이잖아요. 자, 3개. 그럼 먼저 전제 조건이 의문의 개수는 동일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의문의 개수는 4개고 얘는 의문의 개수 3개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역과 요 이응은 최소 대립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단어도 최소 대립상을 가진 단어가 아니고요. 뭐 여기가 좀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면 선생님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깜깜한 밤은 밤 이렇게 하지만요. 먹는 밤은 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운소에 해당되는 부분도 이게 최소 대립상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면은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얘는 우문의 개수가 하나, 둘, 셋. 잠음은 3개인데 소리의 길이가 얘가 없는 게 하나가 있죠. 얘도 잠음 개수는 3개죠. 그러니까 음소는 3개고 얘는 길이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는 거죠. 얘는 없다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요 소리의 길이가 없는 것과 이 소리가 길어지는 요거는 최소 대립상이 맞아요. 얘도 최소 대립상. 여기 헷갈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운소에 해당되는 얘도 최소 대립상을 가진 단어다. 요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여기서는 조금 중요한 부분은 여기 최소 대립상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 좀 잘 나오는데요. 자, 먼저 전제 조건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의문의 개수는 동일. 자, 한 개의 의문의 차이로 뜻이 구별되는 거. 자, 먼저 의문의 정의는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음소. 자, 잠음 각각 하나가 다르면은 의미가 달라지죠. 소리의 길이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자, 의문의 정의는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다. 이 말을 잘 기억해놓고요. 자,
최소 대립상은 음운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정의인데요. 자, 최소 대립상은, 자, 음운의 개수가 동일한데 한 개의 음운의 차이로 의미가 구별되는 게 최소 대립상이니까, 여기 보면은 음운의 개수 비읍, 우, 니을, 예, 세 개죠. 물은 미음, 우, 니을, 세 개죠. 자, 여기 보면은 음운 세 개, 세 개인데 초성인 비읍과 미음의 차이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니까 얘는 최소 대립상은 비읍과 미음이고, 얘는 최소 대립상을 가진 단어고요. 자, 꼭 이름절만 아니어도 된다고 했죠. 소리하고 쉬리 보면 음운의 개수는 시옷, 오, 니을, 이, 4개. 시옷, 위, 니을, 이, 4개. 자, 음운의 개수는 동일하죠. 단 하나의 차이는 오하고 위. 이 단모음의 차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최소 대립상을 가진 단어고 이게 최소 대립상이고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게 음운의 개수 얘는 4개. 기역, 오, 니을, 이. 자, 오리할 때는 초성에서 이응은 우문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우문의 개수가 3개. 자, 그러면은 기역과 이응은 우문의 개수가 다르잖아요. 얘는 최소 대립상이 아니고요. 또한 마치 얘도 최소 대립상을 가진 단어는 아니고요.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여기죠. 그래서 자, 여기 밤 하면 짧게 발음하는 부분하고 밤 이렇게 길게 발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짧게 발음하는 요 우선은 우문의 개수는 음운은 음소는 3개. 음소는 없는 거니까 하나로 인정하는 거고요. 자, 얘는 음소는 3개. 음소는 긴 거 하나 있으니까 요것도 없는 것과 있는 것도 얘도 최소 대립상을 갖는 거다. 요렇게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이번에는 자, 먼저 음운에 대한 얘기했고 최소 대립상 했고 자, 이제 표준 발음 규정이 음운이라고 했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표준 발음 규정 30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했을 때, 자, 음운은 이 대가로를 쓰는 게 이 발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발음은 대가로 쓴다. 이렇게 해놓고, 표준 발음 규정은 발음이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놓고요. 자, 먼저 1항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1항은 뭐 중요하지 않은데, 뭐 근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자, 여기까지가 원칙이에요. 원칙.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따른다는 말은 뭐냐면요. 자, 습관적으로 그게 쓰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예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년 모의고사에, 3학년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 있죠. 그닥 중요하진 않고요. 맞춤법 규정은 중요하죠. 표준을 소리대로 적되 어법맞게 적응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는 엄청 중요하지만, 표준 발음 규정에서 1항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 2항 한번 볼게요. 그럼 자음은 우리가 음소네요. 자, 음소는 자음 각각 한 개인 분절음이라고 했죠. 자음은 19자예요. 자, 19자만 인정한다. 이렇게가 2항이에요. 그래서 발음 기간은, 자음은 뭐냐면, 발음 기간은, 자,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발음이죠. 그러니까 먼저, 입 막으면 발음할 수 없죠? 코 막아도 잘 발음이 안 되죠? 혀 뽑아도 발음이 안 되잖아요? 자, 위에 있는 입천장이 되어도 발음이 잘 안 되죠? 여기 성대가 없어도 발음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발음 기간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공기를 들여 마셨을 때, 마시면서 소리를 낼 수 없죠? 이럴 수 없죠? 자, 마시고, 내뱉으면서, 대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럴 때, 발음 기간이 공기의 흐름에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는, 장애를 받는 거는 자음이고요. 받지 않는 소리는 모음이라는 걸 잘 기억해 놓고요. 자, 오늘은 이제 자음 체계표, 자음 볼게요. 자음은 19자로 이루어졌는데, 자, 먼저, 성대 울림 여부, 자, 안 울림 여부, 이 정도 잘 해놓고요. 자, 보통 이제 책에는 이런 게 안 나와 있는데요. 여기까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요거를 가지고 선생님은 발음을 할 거예요. 그래서 꼭 요 19자 잘 해놓고요. 자, 조음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조음이 뭐냐 하면은, 일단 지울게요. 자, 조음이란 거는 발음, 이거예요. 자, 발음되는 위치, 이 말이고요. 조음의 방법은 발음하는 방법, 이렇게 되면 돼요. 조음이란 게 발음이야.
자, 먼저 두 입술 소리. 입술이 발음 기관이죠. 자, 혀끝 윗 잇몸 소리인데요.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잇몸 소리 이렇게 하거든요. 잇몸 소리. 니은 해보세요. 혀끝이 윗몸에 살짝 닿죠. 니은. 비읍 하면은 두 입술이 닿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자라면 양순음, 양쪽. 순자가 입술 순자. 양 입술 소리 이런 뜻이고요. 치, 이빨치. 혀, 이쪽. 이빨. 세다 해서 셀 경자 써가지고 센 입창장 소리 이렇게 하면 여기 딱딱한 입창장이 있죠. 그 다음에 자 뒤로 가볼게요. 하면 좀 여리죠. 자 여린 입창장 소리 연하다 해서 영국의 자 목청 소리에서 후두암 할 때 후가 목청 여기 성대죠. 후두암 보면 그래서 후음. 자 조음의 위치에 따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음의 방법, 발음하는 방법에 따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했을 때 자, 19자를 잘 한번 넣어볼게요. 자, 파열음 한번 잠깐 볼게요. 파열음. 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장애를 받고 나와. 자, 유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공기라든가 물은 유체죠. 흘러가는 거죠. 자, 이제, 자, 이렇게 나온다고 해볼게요. 공기가 이렇게. 자, 공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바르기가 통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막았어요. 그러면 장애가 있죠. 그럼 공기가 계속 여기 막 치겠죠. 이렇게. 막 치다가 퍽 터지겠죠. 이렇게. 자, 이게 파열음이에요. 이렇게 먼저 이게 파열음. 자, 공기가 허파를 통해서, 자, 나올 때, 공기에 큰 장애를 받고 나오는 게 파열음이에요. 막혔다가 막았다가 터트려서 나오는 소리겠죠. 막았잖아 이렇게. 막았다가 터트려서 나오는 소리가 파열음. 자, 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공기의 통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거꾸로 그랬네요. 자, 거꾸로 한번 볼게요. 자, 공기가 이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는데 여기가 통로가 좁아졌잖아요. 이것도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기의 통로를 좁혔죠. 얘는 좁힌 거고요. 자, 우리가 이게 점점 좁혀지면 뭐가 돼요? 마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는 마찰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마찰음. 마찰했다 이렇게. 그러면 A하고 B를 합치면 자, 공기의 통로를 막았다가 공기의 통로를 좁혀서 나는 소리가 이 A, B 합친 거겠죠. 그럼 얘가 C라고 한번 해볼게요. C. 자, 그럼 이 앞자만 따서 파찰. 그래서 얘를 파찰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파찰음. 자, 그럼 이렇게 조음의 방법 한번 제가 볼게요. 조음의 방법은 먼저 마찰음, 공기의 통로를 막았다가 터트려서 나온 소리고요. 자, 마찰음은 공기의 통로를 자, 좁혀서 나는 소리고요. 요 공기의 통로를 막았다가 좁혔다가 나온 소리가 파찰음이죠. 자, 해놓고 자, 여기는 한번 자, 외워볼게요. 자, 밤. 자, 밤 이렇게 해볼게요. 밤. 다 사 내라. 밤 다 사 내라. 그다음에 경주 공주밤이 유명하죠. 경주. 자, 여기 이쪽에 경주. 자, 영구 구 있죠. 영구야. 그다음에 후음은 목청 소리는 자, 여기는 여기 히읗 이렇게 해놓고요. 먼저 자, 비읍이 있으면 자, 쌍비읍이 있죠. 그다음에 피읍이 있고요. 여기에 다 같이 조음의 위치는 똑같은 거예요. 양순음으로. 자, 디귿이 있으면 쌍디귿이 있고 티귿이 있겠죠. 기역이 있으면 쌍기역 있고 키역이 있고. 지읒이 있으면 쌍지읒이 있고 치읒이 있고. 자, 시옷이 있으면 뭐 다른 건 없고 쌍시옷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 볼게요. 자, 비읍보다 비읍, 비읍 누가 더 조금 더 강하냐면요. 얘가 강해요. 그 다음에 피읍은 피읍 더 거세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여긴 소리의 색인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 소리. 자, 얘가 점점 이렇게 세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파차름은, 파열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겉센소리 총 9개가 있네요. 이렇게. 자, 예사소리 3개, 된소리 3개, 그 다음에 겉센소리 3개. 자, 파차르 치어도 있죠. 자, 예사소리 하나, 된소리 하나, 자, 겉센소리 하나 해서 얘는 파차름은 3개. 그럼 12개가 나왔죠. 자, 마차름은, 자, 마사회 해서 자, 예사소리 하나, 된소리 하나, 그 다음에 예사소리 하나, 그럼 총 3개가 있는데, 예사소리 2개, 된소리 하나네요. 자, 비음, 코비자예요. 코에서 난 소리. 자, 미음, 잘 안 나죠? 그때, 자, 미나야, 자, 그리고 미나야. 자, 3개 있고요, 비음. 자, 유음은 흐를 유자예요. 자, 그럼 비음은 코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코빗자 써가지고 이비인후과 할 때 우리가 코아프면 이비인후과 하잖아요. 유자는 흐를 유자예요. 자, 양 사이드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공기가. 자, 니을 하면요. 니을 하면 혀끝이 이목에 살짝 닿으면서 양 옆으로 이렇게 공기가 흘러가요. 그래서 흐를 유자 써가지고 유음. 자, 니을 하나 있어요, 이렇게. 꼭 기억해야 할 게. 자, 그러면 여기 안 울림 소리는 뭐가 있냐? 파열음, 파차름, 마차름 총 15개가 있네요, 15개. 자음은 19자라고 했죠. 자, 그런 반면에 울림소리는 비음과 유음, 비음 3개, 자, 유음 하나, 그래서 여기는 울림소리는 4자가 있죠. 비음과 유음, 비음 3개, 유음 하나. 그럼 총 몇 개가 나왔어요? 19자가 다 나왔죠. 요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발음은 선생님 이거 가지고 설명하면 이것만 알면 발음 다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자, 먼저 자음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표준 발음 규정은 발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문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대괄호를 표시한다고 했죠. 자, 뭐 1항은 여러분이 그냥 보면 되고, 자, 2항은 자음은 19자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자음 체계표를 보면은, 자, 19자가 어떻게 돼 있냐? 조음의 위치, 조음의 방법, 발음하는 위치와 발음하는 방법 다 5개, 5개. 이거 잘 외워야겠죠. 두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쌤창 소리, 열인칭 소리, 목청 소리. 자, 조음의 방법은 파열음, 파차름, 마차름, 비음, 유음, 공기의 통로를 막았다가 터트려 나온 소리가 파열음, 공기의 통로를 좁혀서 나온 소리가 자, 마차름, 공기의 통로를 막았다가 좁혔다가 나온 소리가 파차름. 그래서 여기가 합치면 15개가 있죠, 이렇게. 자, 그 중에서 좀 기억해야 할 게, 겉센 소리가 이렇게 몇 개예요? 겉센 소리는 이렇게 4개가, 이렇게 4개가 있죠. 이렇게 4개. 자, 된 소리는 몇 개예요? 하나가 더 있죠. 왜? 마차름에 쌍시옷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자, 겉센 소리는 4개, 된 소리는 5개까지 있다는 거 잘 기억놓고, 가장 중요한 게 울림 소리죠. 그래서, 비음이 요 3개, 유음이 1개, 요거 반드시 체계표 잘 외워놓고요. 특히 어디 부분 중요하냐? 요 안 울림 소리하고, 자, 울림 소리 중에 비음과 유음. 요게 1번, 요게 2번, 요거 3번.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음절 끝소리 규칙 할 때, 음운의 변동할 때, 요게 가장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자음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모음 얘기하고 1강은 끝나겠습니다. 자, 이제 모음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4번. 자, 세 번째, 3항. 자, 모음은 21자만 인정한다고 나와요. 모음은 21자만 인정한다. 이렇게 기억해 놓고요. 자, 그럼 모음은 종류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2개로 나눠서요. 먼저 단모음이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중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오늘은 3항까지만 하고 다음 2강부터 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단모음은 10자고요. 우선 21자라는 걸 잘 기억놓고, 그러면 이중모음은 11자겠네요. 이렇게. 자, 이 단모음의 체계표가 4항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4항을 알면은 3항은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우고, 자,
사항부터 먼저 하고 다시 3항으로 갈게요. 자, 네 번째. 사항. 단모음은 단모음으로 발음한다를, 자, 여기 사항인데, 단모음은 단모음으로만 발음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비문학 같은 데 보면 원칙이 많이 나오죠. 그 원칙이 있다면 예외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요 항은 원칙이 있으니까 예외도 존재한다는 거 정해놓고요. 우리는 항상 법도 마찬가지죠. 예외가 더 중요하죠. 예외가 존재한다 이거 정해놓고. 자, 그러면 이 단모음이 뭐냐 하면은, 자, 먼저 단모음 체계표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단모음 체계표. 자, 단모음 체계표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이렇게.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부분인데요. 자, 여기 3개. 자, 여기 2개. 자, 꼭 열자라는 거 잘 기억놓고요.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냐 하면은, 자, 혀의 위치야. 그럼 혀의 앞뒤거든요. 여기가 혀의 앞뒤. 뭐가 앞뒤냐? 여기가 최고점이에요. 이 하면 앞으로 오죠. 하면 들어가죠. 그럼 여기는 최고점의 앞뒤. 자, 여기는 이제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그러면 혀의 앞뒤하고 혀의 높낮이는 위치잖아요. 그러면은 혀의 위치가 하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이 있겠죠. 그러니까 모음은 혀의 위치와 입술 모양 가지고 나눈 거야. 자, 혀의 위치가 이 하면은 앞으로 오죠. 그럼 앞전자 써가지고 여기가 전설모음 그렇고요. 하면 뒤로 가죠. 여기가 후설모음. 자, 입의 모양이 평평한 거를 평순 그렇고요. 동그랗죠. 원은 원순이라 하고요. 입술 순자예요. 여기도 평순, 여기도 원순. 자, 혀의 높낮이가 높냐, 아. 그러면 높낮이 따서 얘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되는데요. 꼭 기억해야 할 게 혀는 입의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저모음일수록 입을 많이 벌리는 거야. 자, 먼저 한번 볼게요. 후설모음 여기가 기준점이 만들고요. 기준점이 되고요.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엄마, 아빠, 우리, 오빠. 했을 때 엄마, 아빠, 우리, 오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아, 오. 자, 여기다가 이 모음을 첨가시키면 이게 전설모음이 되는데, 자, 첨가하면 이렇게 하면 이중모음이 되니까, 자, 여기다 첨가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다 첨가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 첨가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 첨가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했을 때 단모음 10개는 먼저 전설모음 5개, 후설모음 5개. 자, 평순 6개, 원순 4개, 고모음 4개, 중모음 4개, 저모음, 자, 2개. 자, 혀의 높낮이는 뭘 나타내는 거냐? 아. 입의 벌림 정도겠죠? 그래서 얘는 입의 벌림 정도인데 분명히 저모음이 더 많이 벌려야죠. 아. 얘는 가장 적게 벌리는 거고, 얘는 중간, 얘는 가장 많이 벌리는 거죠. 입의 벌림 정도. 요게 혀의 높낮이야.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외구 하면 외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 왜는 이중모음에 해당되겠죠. 단모음이 아닌 거는 11개는 이중모음이야. 그럼 미안해요. 자, 단모음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고기 하면 고기 이렇게 발음해야겠죠. 단모음은 단모음대로 발음해야겠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게 여기 부분이 조금 중요하죠. 요거는 하나 잘 켜놓고 위와 왜는 단모음인데요. 옛날에 중세 때는 이게 이중모음이었어요. 현대에 와서 단모음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거를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하는데 이중모음 발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다 인정해요. 여기 예외 부분이 해당된다고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원칙은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돼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발음하다 보니 중세 때는 이게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이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중모음도 허용을 해요. 요거 찾기 놓고. 그런데 요 단어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특히 요 단어. 요거.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둘 다 표준 발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괴물이 있다 해볼게요.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회가 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회가 있죠. 원칙은 괴물이 원칙이 돼. 뭐도 허용하냐? 이렇게 괴물도 허용한다. 자, 이 외는 얘가 원칙이 돼. 얘도 허용한다. 자, 해놓고요. 회는 다시 마찬가지로 원칙은 회가 원칙이겠죠. 그런데 회도 허용한다. 둘 다 표준 발음이다. 여기까지 잘 기억해 놓고요. 이번에 모의사 나온 거죠. 2학년인가? 뭐 3학년인가? 뭐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가 1강 끝낼게요. 자, 단모음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대표적인 거, 예를 들면, R을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러면, 혀의 위치가 뭐냐면, 앞뒤, 높낮이, 입술 모양에 변화가 없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이게 단모음이고요. 자, 이중모음의 예를 하나 들면은 이중모음은요, 이제 다음 시간 하는데, 자,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자,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변하는 게 이중모음이다. 이렇게 잘 기억해 놓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망은, 자, 모음은 21자인데, 자, 단모음 10자에 이중모음 11자인데, 우선 사항에 단모음 체계표가 이렇게 있어요. 자, 단모음은 단모음 발음하는 게 원칙이다 했는데, 우린 요 예가 좀 중요하다고 했죠. 했을 때, 고기 하면은 단모음 발음해야 돼요. 그런데, 자, 단모음은 먼저 혀의 앞뒤 최고점의 앞에 따라서 전설모음, 혀설자예요. 앞전자, 뒤우자. 자, 입술 모양의 평순, 입술순자, 원순, 평순, 원순, 혀의 높낮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인데,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입의 벌림 정도예요. 자, 그래서 먼저 엄마, 아빠, 우리 오빠. 여기다 짝대 읽으면 이, 에, 위, 에. 자, 이렇게. 자, 후설 5개, 전설 5개. 이거 시험에 우리 수능에도 나왔죠. 그랬을 때 평순 6개, 원순 4개, 고모음 4개, 중모음 4개, 처모음 4개. 그러니까 만약에 헷갈리면 빨리 이렇게 써보면 되죠. 엄마, 아빠, 우리 오빠. 여기다 짝대기 하나씩 그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가 지금 단모음. 자, 단모음은 혀의 위치나, 그러니까 앞뒤, 높낮이,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게 단모음의 정의고요. 자, 이중모음은, 자,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이제 변해요. 자, 했을 때, 여기에 이중모음. 자, 이 단모음 체계표 사항에서 나오는 거는 우선은 요거 하나 잘 해놓고요. 뭐 참고로 하나 해야 할 게 하나 더. 자, 참고로 할 게 뭐냐. 요 멍멍이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개하고 요 크랩인 이 개의 발음이 동일하냐 하면은, 그러면 얘는 초성은 똑같죠. 그럼 중성인, 자, 단모음의 차이만 얘하고 얘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 하면은, 자, 발음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죠. 다르다고, 이렇게. 자, 뭐가 다르냐 하면은, 결국은 이 개하고 이 개는 이 모음, 단모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똑같잖아요. 자, 전설모음 똑같고요. 기억은 똑같으니까, 초성은.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도 평순으로 똑같죠. 그런데 혀의 높낮이만 다르니까 이 개는 많이 벌려야겠죠. 입의 벌림 정도가 전몸이니까 얘는 중간을 벌려야겠죠. 그러면 결국 뭐가 다르냐 하면 입의 벌림 정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같이 발음하면 안 되고 개는 멍멍이개는 개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크랩개는 개 이렇게 해야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선은 자 우문에 해당되는 1강 자, 먼저 첫 번째, 우문의 정의, 최소 대립상, 그 다음에 우리가 상, 단모음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5항 이중모음이거든요. 자, 5항 하면서, 자, 여기 3항도 다시 곁들여서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2강입니다.